안녕하셨어요? 예.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우리 흘러간 노래도 있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좋은 봄날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봄날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자녀들의 정신적인 성장이나 지적인 성장을 학습면에서 엄마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녀들의 학습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무릎 학교가 개교가 되고, 저는 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일테면 부모교육의 마당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 국어교육은 이 무릎 학교가 이제 개설된 이래 독서교육, 자녀들의 책 읽기를 어떻게 도울까? 모든 교육은 글을 읽는 데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소설 읽기를 엄마들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소설 읽기에 자녀들이 관심 가지는 것들을 엄마들이 어떻게 잘 호응을 해줄 수 있을까? 가르친다라는 게보다는 하여튼 아이들의 학습 경험에 엄마들이 잘 맞장구 쳐주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논설문이라는 비교적 딱딱한 주장하고 설득하는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게 좋고, 또 그런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엄마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소설 읽기입니다. 소설 읽기는 딱히 학교 공부라기보다는 일반인들도 다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자 하고 또 읽은 경험들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소설 읽기는 이게 학교의 공부 내용으로 들어있으니까 소설을 배우긴 하는데, 사실은 소설은 무슨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나는 소설을 읽는다 그러진 않죠. 소설 읽기는 소설을 통해서 세상사의 여러 지식과 경험들을 알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배운다 그럴까요? 소설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우리 현실의 모습이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문예 비평가 중에 롤랑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설은 여러분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문학을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야기 문학이 끝난 곳에는, 이야기 문학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명제를 꺼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생명에 대한 관심,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또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삶을 대단히 의미 있게 파악하려는 정신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과 인간다움에 대해서 늘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소설이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롤랑 바르트라는 분이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한은 인간과 인생과 인간의 삶이 살아있는 역동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아시죠? 예.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천일 야화,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여인에게 아주 큰 충격을 받은, 환멸을 느낀 왕이 보복심리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매일 밤 자기 침소에 새 처녀 하나를 들게 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여버립니다. 엽기적인 일이죠, 그야말로. 이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처녀 세레자드라는 주인공이 임금의 처소에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 보겠다. 자원 도움이에요, 그야말로. 누구나 이제 가서 하룻밤 지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죽는 운명인데, 이 세레자드가 임금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날 밤에 뭐 합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들어가서 임금에게 뭘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한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으로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죽였어요, 임금이? 안 죽였어요. 또 그 다음날 이제 침소에 들어가지고 또 어제 못다한 이야기 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왕에게 해준 이야기를 전부 적어놓은 게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인생살이에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용 버전에는 교훈적인 소재들만 들어가 있지만 아라비안 나이트 말이죠. 어른용 버전에는 상당히 야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성인들의 세계와 관계되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을 죽지 않게끔 만든, 생명을 연장시키게 만든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무엇의 힘이에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하룻밤 지나고 왕이 다 죽였는데 안 죽이고 생명을 지속시키게 한 힘이 뭐예요? 무엇의 힘이에요? 네? 주인공이 들어가서 임금 설득시킨 거 아니에요. 재미난 이야기 했어요. 무엇의 힘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요 작품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가 끝난 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속되는 한은 우리의 삶과 인생과 현실에 대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러한 것들이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소설 문학은 기본적으로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끝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학 장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문이나 논설문과는 조금 다른 맛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제가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소설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설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롤랑 바르트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삭막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동기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고통, 남의 사랑 이야기, 남의 어떤 거저 슬픈 이야기 그것들을 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소설을 읽는 경험 속에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효과이고 좋은 소설 작품을 읽으면 인간성이 풍부해진다. 도덕 시간에 착한 사람 되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 과정을 거쳐서 인성 자체가 풍부해지는 그런 장르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은 소설 작품 읽기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단단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두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가는데 필요한 질문들을요. 소설도 이야기고 또 소설 아니지만 이야기로 된 것도 있죠. 현대인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 것. 소설은 아니지만 이야기로 된 것. 드라마가 있죠. 예. 드라마 경험 하나를 좀 이야기해 봐 주세요. 예. 저는요, 예전에 끝난 대장금을 봤어요. 예. 근데 왜 그걸, 거기에 나오는 임금님의 수라상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 예전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어떤 음식들이 올라왔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꼭꼭 봤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음식이 과연 저도 맛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봤어요. 이게 소설이 말이죠. 효과가 대단히 다양한 것이. 지금 어머니는 대장금을 어떤 측면에서 보셨어요? 요리 정보 측면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실용적으로 그 작품, 그 이야기를 이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이걸 문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대장금이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인간 승리하는 또 모함과 협박과 억압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하는 그리고 또 애달픈 그 사랑의 스토리를 잘 이어나가서 마침내 아름다운 사랑을 승리하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참 고난을 이기는 데서 아름다움이 있다 뭐 그런 이제 큰 주제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머니의 경우는 요리의 실용성에 대해서 이제 보셨어요. 물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설은 아주 다방면의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읽는데 얻게 되는 효과는 여러 가지. 설명문은 아까 지식, 정보 뚜렷합니다. 그죠? 효과가 비교적 단일해요. 논설문도 너 주장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네 주장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들었나 뭐 이거 중심으로 읽는 건데 소설은 감동도 느끼고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알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소설 읽기와 관계된 도움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읽었던 소설 작품 중에 지금 한번 거론해 봄직하다 하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아무나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예,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예. 네, 저는 황순원의 그 소나기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요. 예. 그 소년의 그 맑고 순수한 사랑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비슷한 사랑 해보셨어요? 저는 이것을 아마 여러분 또래쯤 되는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이 소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소설을 배운 중학생들이 여러분 또래 혹은 여러분 또래보다 더 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맑고 풋풋하고 아주 순수한 사랑을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또 한다면은 사랑이 그렇게 순수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무슨 그 아름다운 철학이나 소망 하나를 이 소설을 읽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살아보면 사랑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흙탕물도 튀기고 오물도 묻고 그래서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소설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기도 하고 인생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소설을 읽게 되는 중학생들은 곱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눈 뜰 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서 사춘기에 눈 뜰 때 이 작품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기 발달의 총체적인 면모에 영향을 주는 작품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설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다, 혹은 뭐 우리들의 꿈이 담겨져 있다, 혹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설을 읽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는데 이제 다방면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짚어봤단 말이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산만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칠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죠. 소설 읽기와 자녀 성장. 소설 읽기를 너무 학교에서 성적 올리는 거하고만 연관 짓는 것은 사실은 소설 쪽에서는 좀 섭섭하죠. 소설은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삶의 언어를 배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뭐 인물들의 대화나 혹은 그 사건 벌어진 것을 묘사해 놓은 거나 하는 것들은 다 그게 언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언어가 소설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소설 속에. 소설도 그렇고 또 이야기를 다룬 중에는 희곡도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죠. 그러니까 희곡이나 소설에 나타나는 언어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기분 나빠서 욕하면은 욕을 한 언어들이 소설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설명문이나 논설문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는 언어가 소설 속에는 잔뜩 들어있다. 임꺽정 여러분 아시죠? 임꺽정 소설. 또 우리 황석영 씨가 쓴 그 장길산이라는 소설, 우리가 다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온갖 욕이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욕의 언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대단히 리얼하게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삶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타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뭐 사람들을 직접 경험으로 다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체험적으로 혹은 앞으로 장래 포부와 관련해서 나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는 대단히 많이 있고 다른 양상도 이처럼 다양하구나. 타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숙한다는 말은 내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건데 그런 경험을 소설 읽기가 제공을 해줘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해해요. 세상이란 말을 문학에서는 그냥 세계 혹은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인데 세상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전혀 실제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조직폭력배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을 읽으면서
이 조폭들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또 아주 그 연애 감정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를 보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또 사회 부조리에 막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소설을 보고는 그런 세계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세상 이해 같은 것들은 뭐 홍길동전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야, 옛날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에 조금 더 나가지고 세상을 비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 작품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다.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던 크리스마스 송가라는 거 있죠? 스크리치 영감 나오는 거. 그죠? 그게 일단 세상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인색하다.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서 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고 부자들이 인색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그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이상적 인물을 발견해요. 소설 속에서. 나도 내가 읽었던 이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 거야. 나도 내가 읽었던 작품에 나타나는 아무개처럼 행동할 거야. 그래서 자기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이상적 인물을 현실 세계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구했지만은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속 인물에서 내가 동일시하고 싶은 이상적 인물을 발견해요. 이게 성장에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람직한 세상을 꿈꾸어 봐요. 이런 세상이 참 좋겠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소설들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비판한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작가들이 마음속에 다 꿈꾸고 있는데 그 꿈꾸고 있는 것들을 독자들도 읽으면서 이제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낙 학교 학습과 연결을 지으니까 정식 공부 시간에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소설 속에는 많아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사실. 그죠? 그 남녀가 만나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연애하는 것, 이걸 무슨 국어 시간, 사회 시간, 생물 시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실제 학교 교실에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필요한 요소들이나 경험들을 소설은 제공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소설 읽기가 자녀 성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진이 취재해온 인터뷰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의 오히려 미스요가 되게 성실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좀 약간 오해가 있어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제 꿈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노력한 대로 저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그 선생님은 프랑스를 가르친 선생님이셨는데, 모국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컴퓨터상에서, 채팅이나 친구들끼리 메일을 보낼 때 채팅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난 뒤부터는 그런 채팅 용어 사용하는 거를 좀 줄이게 되었어요. 수레바퀴 아래서란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주인공이요. 공부를 매우 잘하는데 제가 그 주인공을 보면 느낀 것은요. 그 주인공이 공부만 잘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공부에 신경 쓰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알아서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누리야 중에서요. 그 주인공 누리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한 곳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꿋꿋이 걸어 나가서 결국엔 당당하게 대학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엄마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게 참 존경스러웠고요. 그 누리로 인해서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누리처럼 꿋꿋하고 열심히 걸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미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개미에 대한 개미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미라는 책을 통해서요. 개미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었어요. 잘 보셨습니까? 네.
예. 저거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주문드렸어요. 늘 댁에 있는 자녀들하고 좋은 뜻에서 비교해가면서, 나쁜 뜻의 비교는 상처를 줍니다. 좋은 뜻의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뭘 물어봐야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처음 나왔던 여학생은 그 자기가 읽었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따를 당했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된, 여자 변호사가 된 사람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공, 성취 모델로 마음속에 삼고 있어요. 저 작품 읽으면서. 나도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인간형에 해당이 된다 해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말하면 내가 통일시하고 싶은 이상적인 인물을 소설 속에서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거 전혀 배우거나 다루지 않았는데 소설 작품이나 일반 독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어떤 내용이나 소재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늘 해왔듯이 아이들이 소설을 읽고 있을 때, 자녀들이 혹은 소설을 다 읽었을 때 아이들에게 읽기 경험을 옆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도와줄 수 있는, 또 아이들의 읽기 경험을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역할, 그런 엄마가 질문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질문이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툭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소설 읽기 활동을 안으로 이렇게 강화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물음들을 기왕에 한다면은 어떤 질문들을 자녀들과 함께 던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 대여섯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그 학교 공부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주제는 뭐니, 뭐 주된 갈등 양상은 뭐니 이렇게 물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선 재미있었니? 재미있으니까 첫 번째 물어주세요. 재미있었니?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그거 바꾸라. 재미있는 걸로 바꾸라. 짐짓 그렇게 편히 되어주세요. 막 재미없는 것도 그게 저 공부에 다 도움이 되면 읽어야지. 뭐는 꼭 재미 가지고 읽느냐?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그러면은 이 독서 대화가 끊어집니다. 엄마는 맨날 뭐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재미없으면 바꿔. 재미가 중요한 거지. 편히 되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끌고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미있었니? 재미있다고 그러면 어디가 재미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어디가 재미있는데? 그래서 자기 그 소설 경험에 엄마가 살짝 들어오는 걸 알게 모르게 허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있었니? 어디가 재미있었니? 이 질문에 거부를 보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해서 묻는 질문에는 생리적인 거부감을 보여주는, 재미있었니? 어디가 재미있었는데? 나 별로 재미 못 느꼈는데 너는 어디가 재미있었단 말이니? 재미를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 다루고 있는 그 세계, 다루고 있는 배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니 아니면 그 소설에서 만난 게 처음 보는 거니. 이럴 때면 무슨 엄마 이 소설은 이 소 잡는 큰 토축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나 소 잡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 잘 몰랐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루고 있는 세계가 나한테 익숙한 거니 아니면 아주 새로운 거니. 익숙한 건 익숙한 그대로 의미가 있고 새로운 건 새로운 그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소설이지만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죠? 예. 설명문에서만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때 그저 작가가 이렇게 표현해간 방식이 네 스타일에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문체, 묘사, 대화. 그래서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면은 거기 좀 금방진 태도를 보여도 좋습니다. 그 작가가 좀 그렇더라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이죠. 사실은 작가 선생님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관심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왜 이전에 네가 읽었던 괜찮다는 작품 있잖아. 그거에 비해서 이게 더 점수를 더 줄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전에 읽었던 것하고 슬쩍 연결을 지으세요. 깊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전에 읽었던 작품하고 비해서 재미있니? 덜 재미있니? 혹은 문체는 어떠니? 작가의 경향은 더 어떠니? 이게 더 좀 성숙된 것 같니? 아니면 그게 더 미숙한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이전 거하고 연결을 한번 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로 갑니다. 마음에 드는 인물이 있니? 혹은 좀 이렇게 따지고 싶은 인물이 있니? 하여튼 문제 삼고 싶은 인물이 있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에 마음에 드는 인물이 있니? 그건 조금 이렇게 이제 낮은 단계의 질문이고, 조금 하게 되면 혹시 그 문제 삼고 싶은 연구 대상 그게 없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연구 대상은 너희 아빠가 연구 대상이지. 그런 말이 농담적으로 들어가도 좋고, 혹시가 읽은 인물 중에 혹시 연구 대상 없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창의력을 주는 차원에서
너희가 영화로 만든다면은 누구를 캐스팅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작품 해석력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영화로 만든다면 누구를 캐스팅하고 싶어 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작품 속에서 기억에 남는 명언, 명구절 뭐 하나만 이야기를 해줘봐. 없으면 관두고, 없으면 관두고 이런 말이 필요해요. 꼭 거꾸로 가니까. 네. 없으면 관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작가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런 이야기. 혹시 작품을 엄마가 부분적으로 봤다면 내 생각은 나는 같이 곁들여주면 대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몇 가지 가능한 것들은 반드시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서 끝을 내고 제 강의와 관련해서 어머니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요. 예, 시간까지 생각해 주시고. 예. 저희 아이는 예. 이런 무협지나 네. 로맨스 소설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흥미주의 소설만 좋아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이 어렵다기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가가기가 힘든 건데 너는 맨날 무협지나 무슨 로맨스 소설만 보니 좀 책다운 책 좀 읽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저도 그렇게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아이가 읽는 그 로맨스 소설이나 만화나 무협지를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아이가 이 내 읽은 거 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그 수평적인 민주적인 대화를 해준다고 생각했을 무렵에 그것과 연관되는 괜찮은 작품 하나를 살짝 끼워 넣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으로 아이를 끌어올리려면 엄마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줘야지 돼요. 엄마는 그거에 대한 공유 경험을 전혀 않고 그냥 볼 때마다 잔소리처럼 그따위를 책이라고 읽느냐, 책다운 책 좀 읽어라. 이렇게 돼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한번 정말 아이 입장이 돼서 그 책을 읽고 그 책과 관계된 뭐 비교적 유치한 수준이 되더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세요. 나누면서 여기에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읽을거리가 어디쯤 아이한테 들어가겠는가 해서 그때 끼워 넣어주세요. 그런 노력을 여러 번 많이 하시면은 서서히 아이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비교적 괜찮은 텍스트하고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지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시간도 잘 안 날 뿐더러 참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꼭 필요한데 시간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은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